202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시험입니다. 6월 모의고사 봅시다. 이제 과학 지문인데 봅시다.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를 한다.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뭐 분자들이 만나서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못 미치게 되면 그죠?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분자가 있더라도.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말이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말하는 거니까 그 최소 그죠? 최소 어떤 그 최소 미니멈 그걸 그 단계만 넘으면은 이제 막 반응이 막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라고 작은 반응이라 그러면은 최소값이 작기 때문에 쉽게 넘길 수 있죠.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걔들이 반응을 하겠지.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정할 수 있느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촉매로 조정한다. 촉매가 있으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그 반응이 쉽게 일어나겠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 촉매 활성, 촉매 활성이라 한다. 그렇게 하는 능력을 이제 촉매 활성이라 하는 겁니다. 한답니다. 봅시다. 활성이란다.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경로가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촉매가 있으면 반응 경로가 달라지는군요. 반응 경로가 달라진다. 루트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 B, C로 가던 게 A, D로 바로 간다든가, 그죠? 뭐 이런 식이겠지. 반응 경로가 달라진다. 반응 경로가 달라진다는 말은 뭐냐면 중간 산물이 다른 어떤 물질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어떤 물질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됐다가 이렇게 간다. 뭐 그래 보면 되겠네. 화학 산업에서 주로 고체 촉매가 사용되는데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고체 촉매가 더 낫다. 왜냐하면 액체나 기체는 막 섞여 있으니까 그죠? 다시 또 분리해내야 되는 거니까. 이기 때문이다.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된다. 활성 성분에 대한 얘기, 지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 소결 이거 뭐야? 지지체, 증진제가 여기까지 안 나오나? 증진제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고, 큰 얘기는 소결이란다. 지지체에 대한 얘기는 어딨냐? 잠깐만, 여기 어디 있지 않나? 못 찾겠네, 그죠? 바로 안 보이네. 일단은 찾읍시다. 자, 일단은 뭐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그죠? 증진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활성 성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지지체가 여기 있나? 여기 있구나. 지지체. 이렇게 숨겨놨네요. 그죠? 못 찾기 어렵게. 그리고 요거는 활성 성분, 요거는 지지체, 그다음에 증진제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고체 촉매는 요거 이제 구성품 요 세 가지. 활성 성분은 뭔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다. 이거 지금 고체 촉매에 대한 얘기니까 표면에 고체 촉매겠죠. 고체 촉매의 고체가 덩어리가 있으면 거기에 반응물을 흡착시켜서 반응물 반응물을 흡착시켜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다. 활성을 제공한답니다. 촉매 활성이 뭐라 그랬냐면 능력. 그러니까 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능력이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는 얘기겠지.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되고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 그러니까 반응해야 될 물질 그러니까 반응물이 있고 결과물이 있겠죠, 그죠? 일단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흡착되고 화학 흡착되고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을 했다는 얘기지. 생성물로 변한. 그러니까 반응물이 고체 표면에 흡착, 그다음에 반응,
그죠? 표면에서 반응, 그 다음에 생성물로 변환된 후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까지 되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결된다. 반응 어떤 그 순서, 그죠? 반응 순서. 그 다음에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겠죠. 금속이니까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뭐 활성 성분으로 사용되기가 편하겠지, 그죠? 이건 뭐 액체나 기체랑 다르게 액체랑 기체는 막 뒤섞여 있을 거니까 액체 기체를 다시 또 분류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금속은 그냥 덩어리채로 그대로 있으니까 활성 성분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는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군요. 철이 딱 철덩어리가 있는 거죠. 이때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 수소와 질소가 이게 반응물이고 철덩어리에 있으면 수소와 질소가 막 표면에 흡착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된다. 어, 원자 상태로 분리된다. 그러니까 수소와 질소가 원자 상태로 분리가 된답니다.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한다.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한다. 그러니까 금속이 있으면 금속에는 막 전자들이 막 자율전자들이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흡착이 되면서 그걸 이제 전자를 공유를 하는 건다. 한다는 얘기지. 수소와 질소가 안정화된다. 그게 안정화된답니다. 흡착돼 갖고 이제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반응물의 흡착색이 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흡착세기가 적절해야 되겠죠. 흡착세기 적절해야 된다. 흡착이 약하면은 흡착량이 적어 촉매 활성이 낮다. 흡착이 약하면 흡착이 너무 강해. 그죠?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가 딱 붙어 있다는 얘기지. 어때요? 표면 반응이 느려지므로 촉매 활성이 낮아진다. 그죠? 흡착이 약하면은 막 촉매 활성이 낮고 너무 강하면 이게 뭐 너무 강해가지고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떨어져 나와. 그죠? 그대로 반응이 느려진다.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에 활성 성분 분자가 많을수록 촉매 반응에 관여하는 어떤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이건 뭐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고체 촉매에 관여하는 표면에 어떤 뭐 활성 성분 원자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서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 금속이 열적 안정성이 낮아. 이거 열이 높으면 녹아나고 막 이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그죠?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이제 소결이란다. 다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온도가 너무 높아.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소결이란다. 금속 입자들이 막 큰 입자가 된다. 온도가 높아서 이게 왜 이러지? 계속 봅시다. 입자가 소결이 되면 활성 성분 이건 이제 그 지지체에 대한 얘기군요. 그죠? 요건 이때까지 요건 이제 활성 성분에 대한 얘기였고 요거는 이제 그 지지체에 대한 얘기다. 활성 성분은 대체로 금속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였나? 그죠? 어차피 고체 촉매였고 활성 성분은 뭐 활성 성분은 촉매 활성이 증강한 물질이다. 고체 촉매장에서 반응물이 먼저 활성화되는 활성화 표면에 흡착이 되고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 전환된 후 탈착된 과정에 대한 얘기고 금속은 고체 촉매라 그랬으니까 뭐 금속 말고 또 고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뭐 활성 성분으로 이제 금속을 많이 이용했다.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 됐으니까 활성 성분으로 금속을 사용한 경우, 그죠? 요건 이제 철을 가지고 이제 활성 성분을 사용하는 게 이제 암모니아 합성할 때 썼다는 얘기고. 지지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봅시다. 그죠? 지지체는 금속이 열적 안정성이 낮아서 온도가 높으면 덩어리진다는 얘기죠. 입자가 소결되면 덩어리지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이 줄어든다. 이게 막 덩어리가 져가지고 막 쭉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덩어리가 져가지고 구로 형태로 되니까 표면적이 줄어들겠죠. 전체 표면적이 줄어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표면적이 넓어야지
그 뭐 원자들이 많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붙어 표면적이 넓어야지 많이 붙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표면적이 확 줄어들면은 붙을 수 있는 공간이 작아서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촉매 반응의 속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지체다. 지지체.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의 표면의 분산. 이게 어떤 지지체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막 그 뿌리는 모양이네. 금속 입자들을, 그죠?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 그러니까 지지체가 있으면 여기다 막 뿌려놓기 때문에 이게 막 소결이 일어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아니면 그냥 금속을 막만 해놓으면은 금속들이 막 뭉쳐져 가지고 소결이 일어나고 표면적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 어떤 지지체가 있으면 거기다 이제 쓱 뿌려놓으면 되겠다, 그죠? 금속 입자들을 어쨌든다.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소량의 금속으로도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쫙 뿌리면 되기 때문에, 그죠? 금속이 조금만 있어도 되겠지. 안 그러면 이거 뭐 그냥 금속 막 넣어놓으면 금속끼리 막 뭉치고 해가지고 표면적은 줄어들고, 그죠? 그래 되니까 활성을 높일 수 있다. 증진제 봅시다. 증진제는 촉매에 소량 포함되어 있어 활성을 조절한다. 촉매에 소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활성 조절한다. 뭐 많이 쓰지 않고 조금 쓴다는 얘기네. 증진제는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이거는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 버리네요. 증진제는 소결 억제하기도 하고. 아까 지지체 같은 경우에는 지지체에다가 이제 금속을 쭉 뿌렸는데 분산시켜 놨는데, 이 증진제는 대놓고 이제 그 활성 성분이 철이잖아요. 이게 금속이잖아요, 그죠? 활성 성분에 그거를 구조를 변화시켜 버린다는 얘기네. 소결 억제해서 하고,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이 구조 자체,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 증진제는 전자 밀도를 증가시켜. 전자 밀도, 전자 밀도를 빡빡하게 하거나 전자 밀도를 뿌리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흡착의 세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흡착이 이제 뭐 잘 되느냐 못해. 흡착이 약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있지 않았나? 있네. 흡착이 약하면 활성이 낮고, 그죠? 흡착이 너무 강하면은 활성이 느려진다, 낮아진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 흡착을 조절한다는 얘기겠지.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있어야 되겠지. 왜냐하면 그 활성 성분으로 철을 썼잖아요, 그죠? 금속을 썼. 그치, 뭐냐, 그 촉매의 본체구만. 그게 있어야 되겠지. 경우에 따라서는 증진제나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까 활성 성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뭐 지지체를 안 써도 되고 증진제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뭐 그냥 뭐 철덩어리 그냥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냥 돈이 많아서, 그죠? 그러면 뭐 굳이 뭐 지지체에다가 이게 뿌리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돈 많은데 그냥 철 그냥 갖다 던져버려. 철덩어리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 증진제 같은 거 써가지고 뭐 굳이 뭐 금속의 어떤 뭐 구조를 변화시켜가지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돈 많으면 그냥 이거 하면 된다. 이거 어쨌든 요 두 개는 필수 조건 아니네요, 그죠? 요건 이제 좀 필수 조건이고, 이거 뭐 금속 활성 성분 자체가 금속 덩어리고 이게 곧 그 촉매 본체니까, 그죠? 조금 읽기 힘들었지만 뭐 글이 짧았고 어떤 뭐 읽어지긴 합니다, 그죠? 이 정도로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인 어떤 과학 지문의 어떤 뭐 특징이었죠. 네? 봅시다. 이거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은 촉매를 이용하면 화학 반응이 새로운 경로로 진행된다. 저 루트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촉매가 달라지면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그죠? 촉매를 이용하면 화학 반응이 새로운 경로로 진행된다, 맞고, 고체 촉매는 기체 생성물과 촉매의 분리 공정이 필요하다. 그죠? 기체 액체를 안 쓰는 이유가, 고체를 쓰는 이유가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액체 촉매나 기체 촉매인 경우에는 생성물이랑 막 섞여 있으니까 그걸 이제 촉매로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고체 촉매는 기체 생성물과 촉매 분리 과정 공정이 필요 없죠, 그죠? 고체 촉매는 액체나 기체는 필요하다 그랬지. 액체 촉매나 기체 촉매는 필요한데 고체 촉매는 필요 없죠. 다 바로 나왔고. 3번 고체 촉매에 의한 반응은 생성물의 탈착을 거쳐서 완결된다. 완결되는 게 어떤 거라 했습니까? 완결되는 게. 여기 있지 않았나? 이 완결이 뭐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긴가? 있구나. 그죠? 완결되는 거. 그러니까 반응물이 표면에 반응하고 생성물을 만든 다음에, 그죠?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결된다라고 했으니까 대놓고 내용 일치네요. 그죠? 완결된다. 맞고. 암모니아의 합성에서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었죠. 합성에서 철의 표면에 흡착된 수소는 전자를 철 원자와 공유한다. 전자 공유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한다. 그죠? 반응물은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한다. 그리고 안정화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있네요. 그죠? 내용 일치죠. 공유한다 맞고. 그 다음에 지지체 없이 촉매 활성을 갖는 고체 촉매가 있다.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활성 성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증진제나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그죠? 증진이나 지지체 없이 활성 성분을 갖는 고체 촉매가 있다. 맞죠? 내용 일치. 다 2번입니다. 그냥 대놓고 그냥 내용 일치네요. 기억.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 기억이니까.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 이걸 활성을 높일 수 있다. 소량으로도. 높이는 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활성을 높이는 방법은 뭐 지지체를 쓰면은 소결을 막으니까. 아니면 증진제를 써가지고 소결을 억제. 그죠? 아니면 뭐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높여도 되겠죠. 전자가 많으면 그걸 공유하는 그 원자도 많을 거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높이는 방법들 한번 찾아봅시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 문제의 의도를 모르겠는데. 반응물에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누리면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하지. 응? 지금 이제 금속을 활성 성분을 하는 거니까 고체 촉매고, 고체 촉매의 활성도를 높이려 그러면, 촉매 활성을 높이려 그러면 뭐 많이 있으면 되겠죠. 많이 반응을 하면 되겠지. 응? 반응이 많이 하면 그 촉매 활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촉매 활성이 뭐라 그랬냐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랬으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려면은 막 일하는 놈이 많아야 되겠지. 그죠? 일하는 놈이 많아야 되니까. 답이 나와버렸네. 그죠? 2번. 소결을 촉진한다고? 소결이 막는 거잖아요. 소결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죠? 덩어리 져서 표면적이 줄어드니까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틀렸고.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늦추면 안 되지. 반응 속도를 높여야 되는 거고.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한다고?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면 안 되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야 되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는 미니멈, 최소 에너지니까. 커트라인인 거죠. 커트라인. 그죠? 그걸 넘어야지만, 뛰어넘는 거야지만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죠? 높이면 안 된다. 크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활성 성분의 금속 입자들을 뭉치게 하는 게 소결이잖아요. 그죠? 소결이 일어난 거지. 큰 입자를 만들면 안 되지. 표면적으로 넓혀야 되니까. 안 되지. 그죠? 소결을 막아야 됩니다. 그죠? 뭉치게 하면 안 된다. 흩어지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흩뿌리고 분산시키는 게 지지체지요. 지지체. 10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적용인가? 봅시다. 적절하지 않는 것 골라라. 아세틸렌. 아까 뭐 있잖아. 암모니아 있었나? 암모니아 합성. 아세틸렌은 보통 선택적 수소화 공정을 통하여 에틸렌으로 변환된다. 아세틸렌이 에틸렌으로 변환된다. 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체 촉매는 팔라듐 금속 입자를 실리카 표면에 분산했다. 이건 뭐야?
금속 입자를 표면에 분산했다는 얘기는 지지체라는 얘기인데, 그죠? 지지체라는 얘기 있었죠, 그죠? 이거 왜 하는 이유가 소결을 줄이려고, 소결을 막으려고. 아, 이게 팔라듐 금속이 지금 활성 성분이고, 그죠? 활성 성분이고, 그 다음에 요놈이 실리카 표면이 지지체겠네, 그죠? 지지체겠네. 그런 말이 되죠. 만들며 아세틸렌과 수소는 팔라듐 표면에 흡착되어 반응한다. 그 지금 아세틸렌하고 수소가 달라 같이 움직이는구나. 얘들 둘이 같이 반응을 하는군요, 그죠? 그러니까 아세틸렌과 수소가 결합해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에틸렌이 되겠군요, 그죠? 수소와 공정을 통해서 그죠? 에틸렌이 되니까 아세틸렌이 아세틸렌이 에틸렌이 되는 과정에서 요건 이제 팔라듐이 활성 성분, 실리카가 지지체, 아세틸렌과 수소는 팔라듐 표면에 흡착되겠지, 그죠? 지지체. 여기서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지체의 특징이죠. 지지체의 특징. 응? 그죠?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라 그러니까 딱딱 뭐 본문이랑 완전 내용 일치가 되네요. 이때 촉매에 규소를 넣는다고? 이거 뭐야? 규소를 왜 넣어? 소량 포함시킨다. 소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왠지 뭐 증진제 느낌이 나죠. 소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하여 시키면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가 변화 맞네. 표면 구조 변화시킨다 그랬죠.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키고 고온에서 팔라듐의 소결을 억제해야 된다. 소결 억제. 그죠? 뭐 대놓고 내용 일치구만. 또한 이건 규소고, 이건 이제 은을 소량 포함시킨다. 이건 뭐 다른 어떤 증진제인가? 은 소량 포함시킨 팔라듐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고, 전자 밀도에 대한 얘기 있었죠. 하기도 하고,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한다. 전자 밀도가 높아지고, 팔라듐 표면에 반응물이 흡착되는 세기가 조절되어 원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은도 마찬가지. 예? 증진제네요. 증진제. 자 봅시다. 그러면은 뭐 그대로 그냥 내용 일치구만요. 그죠? 보기에는 아세틸렌은 반응물에 해당한다. 저기 반응물, 이거 생성물이겠지. 그죠? 에틸렌은 반응물, 생성물. 뭐 촉매, 팔라듐, 그죠? 실리카, 실리카는 뭐였지? 지지체, 그죠? 규소는 증진제, 은도 증진제, 증진제. 팔라듐은 활성 성분에 해당한다. 맞죠? 활성 성분. 본체죠, 본체. 팔라듐. 그 다음에 규소와 은은 모두 증진제. 맞죠? 증진제. 실리카는 낮은 온도에서 활성 성분을 소결한다. 낮은 온도? 실리카에 대한 얘기 있지 않았나?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지지체를 쓰는 이유가 실리카가 이제 지지체니까, 그죠? 지지체를 쓰는 이유가 열적 안정성이 낮죠. 금속이 열적 안정성이 낮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소결이 일어나니까 지지체를 쓰는 거죠. 지지체를 쓰는 이유가, 그죠? 고온입니다. 고온이고 그때 금속이 막 녹아 나가기 때문에 금속이 막 녹아서 막 덩어리 지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실리카를 쓰는 거죠. 지지체를 쓰는 이유가, 그죠? 이 고온이란 얘기는 뭐 여기는 없긴 한데, 하여튼 쓰는 이유 자체가 그죠? 이거 실리카를 지지체를 쓰는 이유가 금속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고온 얘기는 없죠, 그죠? 고온 얘기는 없는데 여기서, 그죠? 고온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 고온이다, 이 상태가 고온이다라는 어떤 단서는 없어요. 근데 실리카를 이제 분산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지지체를 썼다는 얘기고, 그죠? 지지체는 금속의 고온일 때 쓴다라고 하니까 뭐 저온일 때 굳이 실리카를 안 써도 되겠죠. 그죠? 지지체를 안 써도 되겠으니까 이 공정에서는 뭐 고온일 거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풀어야 되겠나요? 그죠? 일단 낮은 온도라는 것 자체가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게 추론한다면
응? 그러니까 지지체를 쓰는 이유가 고온이기 때문에, 고온은 금속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체를 쓴다라고 추론하게 되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또 애매하긴 하죠. 여기서 고온이라는 얘기가 오긴 한데. 5번 실리카는 촉매 활성 저하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촉매 활성 저하. 촉매 활성 저하가 소결이죠. 소결. 실리카 지지체를 쓰는 이유가 촉매 활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왜 낮아지느냐? 소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촉매 활성 저하를 억제시킨다. 그러니까 촉매 활성을 그냥 계속 잘 되게 한다. 그 지지체를 쓰는 이유겠죠. 왜? 고온에서 금속이 소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또 고온으로 봐야 된다. 그래 풀어야 되겠죠? 그 추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답이 4번인 모양입니다. 여기서 고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세틸렌이 에틸렌으로 되는 과정에서 뭐 열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 팔라듐이 뭐 고온에서 좀 약하다 이런 얘기도 아예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실리카는 지지체다. 지지체를 쓰는 이유가 뭐 금속이 고온에서 약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뭐 추론이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11번 봅시다. 11번. 그러니까 내용 일치 딱 되는 어떤 문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추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놓고 내용 일치였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추론이라기보다는 내용 일치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추론하는 게 3점짜리다. 그죠? 딱 내용 일치가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추론 문제니까. 11번. 위글을 바탕으로 할 때 부호기의 금속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은 여러 가지 금속의 물질 가 금속의 물질 가가 흡착된다고. 흡착될 때 흡착색이 이거 너무 약하면 약하면 촉매 활성이 낮고, 흡착이 너무 강하면 촉매 활성이 낮아진다. 이건 뭐야? 둘 다 낮아지네. 그죠? 약해도 낮아지고 강해도 낮아지는군요. 그죠? 약해도 낮고 강해도 낮고 센터가 좋네. 가의 화학 반응에서 각 금속의 촉매 활성을 나타낸다. 그죠? 약해도 촉매 활성이 낮고 강해도 촉매 활성이 낮다. 그죠? 가의 화학 반응은 A보다 B를 활성 성분으로 할 때, 가의 화학 반응은 B를 좀 활성 성분으로 할 때, 요거 금속이군요. 요런 금속들이. 그죠? 여러 가지 금속이라 그랬으니까 A 금속, B 금속, C 금속, D 금속 이렇게 되겠네. A보다 B를 활성 성분으로 할 때 더 느리게 일어난다. 예? 지금 B가 더 높은데 촉매 활성이 더 높잖아요. 느리게 아니지, 틀렸고. 가는 지금 물질 가죠. 흡착되는 게 이제 금속, 그러니까 ABCD가 금속이었죠. 그죠? A보다 C에 흡착될 때 흡착량이 더 많지요. 그죠? 지금 흡착이 촉매 활성이 더 높으니까 더 잘 되는 거지. 틀렸고. 가는 A보다 D에서 흡착될 때 안정화되는 정도가 더 크다. 안정화되는 정도는 뭡니까 이거? 흡착이 잘 될 때 안정화되는 정도가 크다 그러잖아요. 그죠? 흡착이 잘 되지 아주 강하네. 지금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었다 그랬죠. 안정화되어. 문구가 있죠. 추론을 하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2점짜리죠. 크다. 안정화가 더 잘 됐죠. 안정화가 잘 된 거고 안정화가 안 된 거지. 답은 3번이 딱 맞아지죠. 더 크다. B보다 C에서 더 약하게, C에서 지금 촉매 활성이 높으니까 더 많이, 아니 흡착세기군요. 흡착세기를 보라는 거니까 B보다 C에서 B 흡착세기는 요만큼, C의 흡착세기는 이만큼이니까 흡착세기가 더 높죠. 더 강하게 흡착되겠지, C에서. 그 다음에 가와 나의 반응에서, 가의 화학 반응에서 촉매 활성만을 고려하면 가장 적합한 활성 성분은 D다. D가 지금 가장 낮은데, 촉매 활성만 봤을 때 Y축이 촉매 활성이잖아요. 가장 낮은 촉매 활성만 고려하면 가장 낮네. 가장 적합한 게 아니라 가장 못 쓰겠구만. 그죠? C가 가장 잘 쓰겠네요. 그죠? 좋네요. 촉매 활성이 가장 높아서. 뭐 답은 바로 3번 나오고, 이건 그냥 단순 내용 일치가 돼버렸네요. 문제가. 이거 과학 지문 자체가 대체로 단순 내용 일치가, 이제 봐봐요. 8번, 9번, 11번 전부 다 단순 내용 일치고,
이런 건 조금 이제 추론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럼 역시나 3점이 됐죠. 이런 식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프레임 형태, 프레임이었다. 과학 지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읽기가 어려우면 문제가 조금 이렇게 단순해집니다. 그죠? 단순 내용 일치 문제가 잘 나온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